자, 수업 자료를 다운받아 보세요. 수업 자료 어디 주소 알죠? 주소를 앞으로 보여줄게요. 보여줄까요? 잠깐. 자, 수업 자료를 지금 다운 안 받은 학생은 저번 주 거랑 똑같아요. 저번 주에 우리 지역주거의 건축에서 면적 관련된 거 했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거 높이와 관련된 거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수업 자료 지금 다운 못 받은 학생은 이 안에 들어가서 다운을 좀 받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지역지구의 지역지구의 건축물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장에서는 우리가, 어, 그러니까 면적이랑 높이로 우리가 건축물을,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에서 법으로 개발을, 법이라고 하는 취지가 개발을 그냥 하게끔 이렇게 장려하는 취지가 아니라 법의 취지는 이제 개발을 조금 이제 억제하는 쪽으로 이제 법이 이제 취지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건축을 제한을 하는데 어떻게 제한할 거냐 면적이랑 높이로 제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무조건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지역지구마다 우리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우리가 전국을 건축법이 아니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국을 몇 개 지역과 지구로 나눠놨어요. 뭐 도시지역이니 뭐 녹지지역이니 뭐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나눠놨는데 딱 그 지역마다 각 지역은 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또 몇 개 여러 개로 또 세분화돼 있죠. 그래서 뭐 일반 주거지역이니 준주거지역이니 전용 주거지역이니 이런 식으로 계속 분화가 돼가지고 이제 개발에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농촌 지역이나 이런 녹지 지역에서는 개발을 더 억제하는 거고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 뭐 개발을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풀어주겠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그런 제한을 면적이랑 높이로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6장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면적에 대한 규제를 받도록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높이에 대한 걸 보게 높이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와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살펴볼 건데 자 면적 뭐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 실제로 뭐 내용을 뭐 암기하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실제 여러분들 계획을 하면서 건물의 규모 계획을 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땅을 먼저 여러분 선택하게 되면은 사이트를 선택하게 되면 먼저 토지용 계획부터 따져 봐가지고 그 사이트의 지역지구를 확인해서 그 용적률이 얼마이고 높이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먼저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는 거죠. 아, 이 땅에서는 내가 한 대략적 3층 높이에 어느 정도 규모로 내가 건축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계획을 하거나 이제 어떤 이제 지금 1학년이지만 그래서 2학년, 3학년 가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설교 수업에서 여러 가지 이런 계획들을 진행하게 될 건데 그때 이제 규모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처음 실제로 계획을 하는 그런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높이라는 걸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건축물의 높이는 일단 기본적인 것만 딱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건축물 높이에는 일단 높이에 대한 정의가 있고 또 높이에 대한 이제 규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건축물의 높이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게 그냥 여러분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건축물의 높이는 그럼 뭘로 기준으로 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냥 대지죠, 대지. 대지의 레벨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게 맞죠. 그럼 건축물 높이 어디까지? 건축물 난간까지 아니면 저기 바닥까지예요? 아니면 계단 승하기사까지예요? 이런 거 약간 요거를 좀 이렇게 뭐 어디로 기준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바닥이 우리가 그 사이트가 평지라면은 문제가 좀 쉽지만 만약에 그 땅이 만약에 경사진 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어디를 경사진 땅에서 낮은 데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높은 데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이 사이트가 일단 대지의 높이를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지의 플러스 마이너스 0 레벨이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대지가 만약에 경사가 진 거라면 그걸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평균 레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높이를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지 레벨이 대지의 평균 레벨 또는 대지 레벨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거 가지고 높이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또 도로가 있어요, 도로. 모든 대지는 도로랑 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도로하고 대지랑 같은 레벨이면 플러스 보통은 이제 그런 레벨이 많죠. 도로 레벨이랑 대지 레벨 사이트가 같은 레벨인 경우가 많죠. 근데 만약에 도로 레벨이 만약에 낮거나 대지보다 높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를 기준으로 해야 돼? 아니면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그 기준을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 대한 것들이 뭐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도로보다 대지가 만약에 높다고 한다면 뭐 그 반으로 할 건지 낮으면 반대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이제 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 높이를 일단 정의하는 거 이런 거가 가장 이 장에서는 그냥 기본이 되는 거고 자 일단 높이를 이제 알겠어요. 이제 정해놓고 이제 가다가 보면서 일단은 이제 높이를 이제 우리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는 그 건폐율이랑 용적률로 해서 용적률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높이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용적률이 뭐 200%다 그러면 뭐 4층 정도 올라가는 거고 용적률이 막 600이다 그러면 한 100, 뭐 한 2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20층까지는 아니라 한 1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용적률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건물의 규모를 내가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이 가능한데 용적률이랑 건폐율만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건폐율을 좁게 하고 높이를 뭐 한 200층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좁은 용적 꼭 같은 체적 아니라고 한다면 좁게 높이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높이에서도 제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대체적으로 이제 1조에 대한 제한을 하거나 또는 차강일조, 정복일조라든가 차강일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햇빛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일조권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다른 사이트에 햇빛을 가리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높이를 제한하는 그런 기준이 나와 있고 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공동주택 같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워낙 많으니까 아파트 워낙 많잖아요.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채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었을 때 또 채광일조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높이를 규제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높이를 제한하는 거는 이제 쾌적한 뭐 환경, 뭐 거주 환경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위해서 이제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높이의 규제 안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보면, 자, 그래서 봅시다. 건축물의 높이 산정부터 먼저 보면, 자, 봅시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뭐 다 나온 거죠.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의 원칙은 지표면에서 방의 높이, 상단까지 높이를 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근데, 뭐 있죠? 일조권 제한법. 그래서, 근데 필로티가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필로티라고 하는 거는 부여하는, 떠 있는 거잖아요. 1층 같은 경우는 뭐 주차장이라든지 공중의 통행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인데, 필로티라고 하는 거는 법의 취지에서 보면 이제 권장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주차 공간도 할 수 있고 공공의 이제 뭐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티로 건물을 짓겠다 하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1층 전체를 만약에 필요티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만 빼주는 거예요. 올린 것만큼. 실제로 그러니까 필요티 높이가 예를 들어 3m다. 라고 하면 전체 높이에서 3m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필로티 그 상단부에서부터 높이를 측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 뒤에도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원칙은 지표면 레벨을 해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근데 만약에 지표면에 레벨차가 있으면 어떡하죠? 레벨차? 요런 경우죠. 자, 그럴 때는 가중평균을 하는 건데 자 경사지가 있다고 칩시다. 경사지가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뭐냐 플러스 3이고 여기가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3 여기가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그림을 이런 문제들은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기말고사도 그렇고 여러분 자격증 시험에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 그려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죠 여기 아이고 여기가 플러스 해봤더니 플러스 0이라고 하고 자 요 레벨이 지금 플러스 3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건물의
지표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 이 정도면 그냥 간단한 거죠. 입면, 단면, 입단면이 별로 어렵지 않은 건데, 자, 이러면은 요거의 가중평균, 요거 3과 0의 평균이 뭐예요? 1.5죠, 1.5. 그러면, 자, 요 부분이 이렇게 1.5지죠. 그러면 이 건물의 레벨은 플러스 1.5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그러면 만약에 건축물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높이가, 여기서부터 높이가 만약에 뭐 10m다. 라고 하면은 전체 건축물 높이는 12.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식의 사이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계하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몇 층이에요? 그러면 요건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 여기 2분의 1이 땅에 묻어 있기 때문에 2분의 1이 땅에 묻어 있기 때문에 요건 지하 1층이죠. 요거 1층. 요게 2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경사가 있는 그런 땅 같은 경우는 경사가 졌으니까 뭐 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2층을 짓고도 2층 법적으로는 2층이지만 실제로는 3층처럼 쓰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지표면에 이렇게 2분의 1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1층 레벨은 여기가 1.5 올라온 거니까 3에서 4.5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계획할 때 각 층마다 기준 레벨을 다 적어주게 돼 있잖아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균등하게 경사가 졌을 때는 찍기가 쉬워요. 그죠? 이제 이런 거는 좀 어렵죠. 붉은 둥간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해요, 요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 나와. 요거는 좀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땅이 지금.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여러분 딱 봤을 때 그러면 레벨이 이게 지금 플러스 3이라고 하고 이거를 플러스 0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지금 평균 지표면이 어딘지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찾아야 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가중평가 이것도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길이를 예를 들면 여기가 땅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요 길이죠. 요 길이가 예를 들면은 3m고 자, 여기가 만약에 뭐 1m만 할까요? 1m? 1m 하면은 조금 어려우니까 자, 2m 합시다. 요렇게 해야겠다. 건물 약간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여기 2m 요게 1m라고 칩시다. 높이가 3m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자,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평균, 여기 기준 지표면이 기준 지표면은 0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가중평균한 면적이다. 어떤 면적이라면 요 면적이에요. 바로. 요 면적.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자, 요만큼이 땅에 묻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면적을. 여기 면적. 가중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3 곱하기 3이니까 요 면적은 9죠.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3. 여기 요 면적이 6이니까 6의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6, 2분의 3. 여기는 면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9 더하기 3 더하기 0이니까 그럼 10이죠. 12. 12를 뭐로 나눈다? 요 길이로. 전체 길이로 나눈 거예요. 땅이 건물이 접한 걸로. 그러면 이게 얼마? 6이죠. 6. 3이 6. 그러면 2죠. 2. 이 지점이 평균 지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1m 내려온 지점. 자, 요거. 그래서 여기가 지표면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2 지점이 지표면이 되고, 그러면 건축물 높이는 여기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앙고사에 요거. 근데 저렇게 이건 좀 쉽죠. 근데 예를 들면은 건축물의 4개가 이렇게 된 거라면 그나마 좀 쉽죠. 건물이 땅이 이렇게 된 거면 쉬운데 땅이 이렇게 돼 있어. 4개 점이 다 달라요. 이런 경우에는 계산하기 어렵단 말이야. 다 그걸 계산해야 되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다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가지고 다 펴가지고 해가지고 전체 면적을 길이로 나눠야 되는데 그냥 뭐 어렵진 않은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막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런 것까지는 이제 뭐 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뭐 건축사 시험을 본다든가 만약에 뭐 기술자 시험을 볼 때는 그거 이거는 그냥 뭐 어려운 거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중평균면이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가중평균이 있어요. 요게 이제 가중하는 거. 전체 면적을 길이로 나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4개 점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4개 길이를 다 해야겠죠. 4개 길이를 다 더하고 삼각형이 한 3개, 4개 정도 나오겠죠. 뭐 사각형이나 삼각형 이렇게 나오겠죠. 전교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지, 전교도를 그래서. 자, 붉은 동양, 그래서 붉은 동양인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계획할 때 그런 땅을 접할 일이 거의 없을 확률이 많아요. 뭐 가끔씩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땅을 만약에 학교에서 접한다면 이런 땅을 구할 수는 있어. 이런 땅을 선정을 하지. 4개가 다 다른 땅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실무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도로가 막 도로도 있다 하면 도로까지도 같이 해줘야 돼. 일단 지표면을 구한 다음에 또 도로를 보는 거예요. 도로가 지금은 그냥 같은 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요 면에 있다. 도로가 만약에 여기다. 그럼 도로하고 또 도로하고 또 가운데를 또 편을 또 내줘야 돼.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게.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게 경사가 급한 거야. 아주 급한 경우가 있어요. 엄청 급해가지고 6m. 여기서 약간 6m 차이가 나요. 표고차가. 그러면 어떻게 해? 이거 진짜 어려워요. 나는 6m 차, 뭐 절벽에다 내가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한강 뭐 이런데, 저기 북한강 같은 데 가면은, 여기 보면 한강에 있고 벽 쪽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막 이런 유명한 건축물도 몇 개 있는데, 그런 경우는 표고차가 막 6m잖아요. 그럴 때는 3m마다 한 번씩 끊어서 또 해줘야 돼. 어려워.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그러면은 평균 지표면이 2개가 돼, 2개. 같은 대지에 지표면이 2개가 있어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높이를. 뭐 어쨌든 계획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법적으로 검토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뭐 몇 미터 이상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그렇다.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 산정의 일단 사이트의 형태를 보고,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건축물의 높이는 그럼, 지표면에서 끝까지 높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대체 끝단이 어디냐 이거예요, 끝단이. 그거를 지금 뭐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끝이 어디냐. 맨 끝이,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뭐 계단실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옥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계단실이 하나 있겠죠. 그래야지 옥상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뭐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옥상 공간을 내가 공간으로 쓰지 않고 있어도 계단실이랑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실이랑 계단실은 층으로 들어가나 높이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기준을 정해 놓은 건데 어떻게 기준을 정해 놨냐면,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옥탑방이에요. 무조건 뭐 면적이 크든 짧든 일단 옥탑에서 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불법 건축물이 아닌 옥탑이 있다고 칩시다. 월세를 받는 옥탑이 있어요. 자, 그런 용도 거실로 무조건 쓰면은 면적이랑 높이랑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건축물 높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용하는 경우에는 높이면 산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거실로 쓰지 않고 기계실이라든지 계단실 타워라든지 또는 뭐 핸드폰, 여러분들 뭐 가끔 옥상 올라가면 핸드폰 이렇게 그 뭐지? 그거 하잖아. 그 수신 장치 넣어가지고 통신사한테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얼마 받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광고탑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있고.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건축 면적의 8분의 1. 그러니까 평면으로 봤을 때, 이건도 시험에 자주 잘 나와. 건축물 지금 옥상 지붕도라고 칩시다, 이렇게. 근데 여기 계단실, 여기 지금 계단실이 이렇게 다 쳐요. 자, 요 면적이 전체 견적 면적의 8분의 1이에요. 8분의 1, 8분의 1 이상이에요, 이상. 그러면 무조건 이상이면, 초과하면은 높이에 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엘리베이터 홀이라든지 뭐 계단실 같은 것도 좀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게 해줘야 되는데, 근데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가끔씩 이제 협소 건물 같은 거 있어요. 협소 빌딩. 워낙에 좁은 건물인데 그 계단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막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협소 건축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한 20평 정도 되는, 20평 정도 되는 그런 건축 면적이 60제곱미터 정도, 그 정도 아슬아슬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66에 36이니까 68에 48이니까 66에 36. 그죠? 거의 한
8제곱미터 정도 나니까 8분의 1 되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요 지금 옥탑에 있는 계단실이 8분의 1이 넘어가면은 높이가 산정되고, 그럼 8분의 1은 보통 줄여서 설계를 해야겠죠. 근데 8분의 2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요 높이, 요 막루, 요 높이가 12m까지는 봐주는데 12m가 넘어가면은 면적에 산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면상에서 보면, 요 인면상에서 보면, 자,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 지금 옥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8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면적이 안 들어가지만, 이게 만약에 15m다. 요 높이가. 그러면 12m까지만 봐주는 거니까 12m가 넘는. 그러니까 3m 있죠, 3m. 3m는 높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10m였다. 그러면 건축물 높이는 13m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이제 시험 문제 바로.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에도 나오고 높이 산정하는 거. 그래서 막루탑을 12m까지 봐준다. 8분의 1일 때 12m까지는 그냥 높이 산정 안 해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높게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100m까지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12m까지만 그냥 봐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 게 있고, 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혹시 그 건물 보다 보면은 난간이죠, 난간. 난간은 그러면 건축물의 높이에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했어요. 난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난간은 건축물 높이라고 좀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난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 어쨌든 난간 플러스 난간 벽, 뭐 어쨌든 굴뚝 방압 이런 것들도 자 2분의 1 이상이 뚫어져 있으면 높이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난간 같은 경우 우리가 철제 난간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난간을 만약에 이렇게 건물이 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막 솔리드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솔리드하게 여러분들이 설계하면 그 높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높이 안 들어가려면 그냥 철제 난간을 해줘야 돼. 그러거나 아니면 구조물처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그래서 어쨌든 2분의 1이 비어 있으면, 2분의 1이 비어 있으면, 오픈돼서 보이면 그건 높이에 안 들어가지만 2분의 1 이상 솔리드로 막혀 있으면은 그 높이에 들어간다는 거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건물을 좀 높게 보이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막아버리면은 높이 뭐 막는 건 자유인데 높이는 한정하겠다. 그러니까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설계하면 되겠죠. 왜냐면 높이가 만약 높이 제한이 여기서 뭐 사선 때문에 뭐 한 20m, 24m 이상 안 된다. 그러면은 뭐 한 23m, 한 2m의 높이를 짓고 1m 이렇게 솔리드한 난간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하기 나름이니까. 그래서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계획할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보통은 이제 높이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에서. 높이가 정해져 있는 거는 뒤에 이제 높이의 제한에서 나와요. 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구조물 같은 거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옥상에다가 구조물 같은 걸 내가 한층 더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구조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건 된다는 얘기예요. 구조물처럼 해놓고. 그건 된다는 게 아니라 높이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렇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건축물 높이에서 이제 일족고 정방향 평균 지평이 나와. 요거는 뒤에 이제 뒤에 이제 여러분 뒤에 보면 일조에 대한 높이의 제한에 대해서 그때 나오는 건데 뒷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걸 잠깐 설명하면 정북 일조가 나왔으니까. 자, 건축물 높이가 이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 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쉽게 하면 여기 이 건물 있고 이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일단 전북 일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북 일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자, 정북 일조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자, 이쪽이 북쪽,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에요. 정북 일조. 자, 북쪽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지금 이쪽에는 지금 건물이 비어있는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비어있는 땅이에요. 여기 비어있는 땅이고. 자,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지금 이 땅에다가. 근데 이거는 건물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조건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 일반 주거 지역이랑 일반 전용 주거 지역에서만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여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여기다 건물을 막 높이 지어버리면
건물을 높이 지어버리면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 그림자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땅이 북쪽 방향인 땅이죠. 남쪽에다 땅을 지으려고 할 때 북쪽에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건물은 없지만 이 높이 어느 정도 높이로 짓거나 바짝 붙여서 지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바짝 붙여서 지으면 이렇게 이 건물의 건물 인면상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지금 인면상에서 이렇게 요게 지금 경계선이고 이렇게 보면 햇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건물이 앞에 건물 남쪽에 있는 건물로 인해서 북쪽에 있는 사이트에 있는 건물을 이제 아침 앉아 지을 때 햇빛이 가려서 일조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단 말이에요. 왜 건물을 바짝 짓냐, 뭐 이렇게 높이 지면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정부 1조를 위해서 얼마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게 어떻게 된 규정이냐면, 자, 정부 1조의 경위가 여기 1m, 얘가 10m라고 합시다. 10m 지점이에요. 여기 10m까지는 1.5m를 떼는 거예요. 1.5m. 무조건. 1.5m를 떼고, 자, 그리고 10m가 넘어가는 데에서는 이렇게 사선으로 여기 2대1, 여기에 2대1이에요. 2대1. 2대1로. 자, 요 사선 있죠? 요 점선 있죠? 자, 요 점선 안에다가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요 점선 안에다가. 여기 10m까지는 여기 옛날에 한 3년 전만 해도 9m였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10m로. 조금 더 유리하게 한 건데, 자, 10m가 여기 땅 경계점이라고 치면, 여기 땅 경계점이 여기에요. 땅 경계점에서 봤을 때, 요렇게 10m까지는 1.5m를 떼고, 10m가 넘어갈 때는 요 사선, 2대1로. 2대1의 격으로 여기 사선 안에다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건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 모양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건물을 지은다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옥상 지붕도를 만약에 그린다면, 자, 이렇게 단단단 줘가지고 건물을 지란 얘기예요. 이 사선에 거. 이게 정북일조예요. 정북일조. 그러니까 북쪽 방향에서 있는 사이트에 햇빛을 이제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이렇게 이격을 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으면 그래도 햇빛이 북쪽 방향으로 지다.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건물이 약간 좀 이렇게 계단형으로 돼 있거나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떤 건물이 보면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런 것도 건물도 있어요. 이런 거. 경사진 거 이런 건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정북일조가 걸려가지고 그 일조권 안에다가 딱 정북일조 사선 안에다가 딱 짓는. 자, 근데 이거를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이 일조 사선을 날릴 때 이 경계점에다가 대지의 경계선에서 날리는 거고. 근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대지에 만약에 레벨 차가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이거, 레벨. 이렇게. 이 북쪽 땅이라고 치면, 이거 북쪽 땅이고 남쪽 땅이에요. 일조를 이쪽에서 이게 북쪽이니까. 그죠? 이쪽으로 날리는 거죠. 북쪽 땅에서 햇빛이 보이게. 이게 날릴 때, 요거 기준으로 날려야 될지, 아니, 어디로 날려야 될지, 이걸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북일조 사선 같은 요 지금 보면 정북 방향으로 고속차가 있을 때는 평균 지표면에서 날린다는 거예요. 가운데다 사이좋게 여기 있죠. 2분의 1 지점 여기서 날린다는 얘기예요. 타선을.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설명 다시 한번 하고.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이거 여러분들 이 정북일조라든가 이런 거, 뭐 차강일조 이런 거는 우리가 수업에서 법규 시간이 아니면 배울 데가 없어요. 이거를. 지금 다른 수업에서는 이것까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법규 안에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이해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한번 보고 나중에라도 보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이거 내가 요거 뒤에 보면은 이게 설명이 다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맨 뒤에 보면 쭉 뒤로 가봅시다. 가보면 노폐 규조에서 1조, 노폐 규조에서 정보일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잠깐 나왔기 때문에 대제 레벨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정보일조가 뒤에서 설명할 건데 앞에서 잠깐 먼저 설명한 거예요. 제가 요 앞에서
어디 갔지? 자, 여기서 일조권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왜냐면 사선을 알릴 때.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땅이 남쪽에 땅이 있고, 북쪽에 땅이 있어요. 남쪽에 땅이 있고, 북쪽에 땅이 있는데, 남쪽에다가 만약에 건물을 높이, 그냥 높이 줘버리면, 높게 짓는 게 아니라, 뭐 어떤 형태로 졌을 때, 이 높이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태양이 남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져가지고 얘가 일조를 못 받는단 말이에요. 못 받아서 조금 뭐 저쪽으로 앞에다 지라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들을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정부 일조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듣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정부 일조권이라는 하는 그런 규정으로. 근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나와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여기 평면이고 인면도예요. 자, 1.5m까지는 이건 인면도예요. 단면도. 자, 여기 1.5, 10m까지, 높이 10m까지는 1.5m 무조건 떼는 거예요, 이렇게. 10m까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져야겠죠, 이렇게. 1.5m로 떨어지고. 10m까지만. 그리고 10m가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10m가 넘어가는 부분은 여기 지금 경계점에서 2대1의 사선, 2대1의, 2대1의 비율로 이렇게 사선을 날린다는 얘기예요. 날려버려요. 사선을 날려요. 그러면은 요거 지금 꼭 만나는 점이랑 이렇게 날아가는 점이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렇게. 결국에는 지금 요 테두리 안에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야. 요 안에서. 요게 경계선이고. 자, 요 안에다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 요 안에다 건물 지는 건 뭐 마음대로 지어도 돼. 뭐, 대개는 뭐 이렇게 경사면 나오는 건물도 가끔 있잖아요. 이래서 나온 거고. 보통 경사면 안 하고, 보통 발코니를 주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건물을 짓죠. 이렇게 건물을 짓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 보면은 이렇게 계단처럼 건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저 왜 저렇게 졌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요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햇빛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땅에다 햇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햇빛이. 요 규정 안에서, 요 안에서만 건물을 지으면 햇빛이 들어오더라. 남쪽이잖아, 남쪽이고. 북쪽이잖아. 북쪽 땅.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똑같은 적용하는 거예요. 여기 옆에 또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쪽이잖아요. 얘도 이렇게 지어야 돼요.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야 돼. 건물이 이렇게 가. 계속 이런 건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부 일조라고 하는 거를 기준 놓고 했더니, 일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땅 일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받는 시간, 태양을 받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체감 개념이에요. 체감. 에너지가 아니라 체감 개념이에요. 빛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열을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사선을 날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사선을. 이게 일조 사선을 날리는 건데, 그때 이 대지와 대지의 이 경계점에서 날리는데, 이 경계점이 단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날려, 여기서 날려. 여기서 날리면 불리하잖아요. 혹시. 여기서 날리면 위리하잖아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날려버리면, 건물 이만큼 날려먹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날리면 조금만 날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날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날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날리면은 건물 잘라먹으니까, 이만큼 잘라먹으니까. 그러니까 반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반에서. 요 높이가 차이가 있을 때는 반에서 날려라. 약간. 그래서 뒤에 보면 정보일조가 있는데, 그때 설명할 거를 지금 미리 설명한 거예요. 그 정보일조 이거는. 드론을 봤나요? 근데 정보일조라는 거? 여러분? 지금 들었으면 돼요. 지금 들으면 돼요. 됐죠? 이해가 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뭐 설계할 때는 뭐 크게 안 되겠지만, 실무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실무에서는. 왜냐면, 실무에서 여러분 다세대 대책 설계하고, 조금만 뭐, 웬만한 요거는 어디에 적용되냐면 일반 주거 지역이랑 전용 주거 지역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 거의 한 서울 시내에 한 반 정도, 반 이상은 다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1종 일반 주거, 2종, 3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주거 지역, 뭐 건대 앞에, 예를 들면 건대 앞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강남 뭐 이렇게 논현동 이런 데 가면 뒤에 조그만 4층짜리, 5층짜리 건물도 많잖아요. 다 적용이 된다는, 이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빌딩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되죠. 빌딩은 또 따로 돼. 그거는 일반 주거 지역이 아니잖아. 상업 지역은, 빌딩은 뭐안 그런데요? 그러면 거기는 상업 지역이고, 뭐 중공업 지역이고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일반 주거 지역이랑 전용 주거 지역에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사는 곳에서는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자. 북쪽에 있는 땅한테. 자기가 있으면 내 땅에서 북쪽에 있는 땅한테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조권이라고 하는 거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건 만약에 이거 정복이면 얼마나 편해. 이거 틀어지면 어떻게 돼? 이거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좀 계산하기 쉽죠. 막 틀어줘봐. 조금만, 5도만 틀어줘봐. 45도 틀어줘봐. 45 틀어주면 낫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래서 다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계산을 만약에 안 하고 싶으면 그냥 동북방향으로 건물 배치하면 딱 좋아. 근데 대부분 땅이, 우리나라는 보통 대부분 땅이 이렇게 남쪽으로 땅이 이렇게 잘라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땅이만, 사선으로 되는 땅을 만약에 이제 설계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려면 여기서 단차가 있을 때는 싸우지 말자. 중간에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날리겠다라면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쪽 집에서?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아, 이것도 최강일조가 또 나왔네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서 최강일조가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최강일조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이에요. 일단 최강일조가 뭔지만 설명을 하면, 최강일조는 뭐냐면, 최강일조는 우리 아파트 뭐 다세대주택이나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같은 걸 지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게 최강창에 열리는 문이 있어요. 이렇게 열리는 문. 그 열리는 최강창에 열리는 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일조와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최강창이 있으니까 내 뒤에 있는 건물이 뭐가 짓든 그 상관하지 말고 내가 그냥 최강을 위해서 뒤로 셋백을 해서 좀 짓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것도. 근데 최강일조는 이게 없어요, 여기. 그냥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10m, 뭐, 1m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자는 거예요, 최강일조. 그래서 최강일조 같은 경우도, 아이씨. 자, 이거 최강일조는 여기 꺾이는 게 없어요. 이렇게 그냥 싸가지고 건물지 이렇게 지란 얘기야. 최강일조. 근데 조건이 있어. 최강일조 여기 창문이 있어야 돼, 창문이. 최강창이 있는 경우, 마주보고 있는. 최강창이 있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최강창이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옆면에 창이 없잖아요. 측벽이라 가지고 아파트에 보면 앞에만 창 있고 옆에 창 없죠. 이렇게. 우리, 그 타워형 말고 우리 판상형 말고 보통. 옆에 측벽 있잖아요. 그 측벽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창을 뚫는 순간 거기는 채광창이 있는 것 같아 버려. 그래서 옆에다 이렇게 측벽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채광창이 이런 조건을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세대수를 많이 넣어야 되잖아. 그것도 되지 않아요. 어쨌든 채광창도 여기 대지 경계선 또는 요거 같은 경우도 아무튼 뭐 뒤에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공지가 있으면 공지 경계선 날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지에 단차가 없을 때는 뭐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단차가 있을 때 또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 건물이 크다, 높다 그럴 경우에는 반하고 내 건물이 옆에 있는 땅보다 낮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날려. 이거 계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요거는 사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내 땅이랑 내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옆에 땅이랑 단차가 있어요. 그럴 때 건축용 높이가 여기냐 낮을 때는 여기 내 옆에 있는 땅이 나보다 낮을 때는 그냥 가운데로 하는 거 사이적. 내가 좀 낮을 때는 반. 근데 만약에 반대로 옆에 있는 땅이 나보다 높아요. 그럴 때 그냥 여기서 하는 거야. 이게 좀 손해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렇다. 이거는 뭐 이해하고는 뭐 자시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체감 책 이렇게 경사진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공동주택을 만약에 지을 때는 땅고 질 때는 이거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주택을 적용할 경우에는 자 이렇게 반씩 높을 때는 반, 낮을 때는 네 대지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여기서 보면 좀 헷갈리고 뒤에서 우리 채광을 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또 계속 일조권이 막 나오네. 자, 이런 경우. 그래서 이것도 공동주택에서 하죠.
자, 공동주택의 경우에 필요티가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죠. 필요티 빼준다고 그랬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리 다대주택 빼준다는 얘기예요. 높이를. 그럼 건축물 높이는 요게 되는 거야. 필요티 높이만큼 다 주겠다. 필요티로 하는 것을 권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필요티에 해당되는 높이만큼 봐주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계산해 봤더니 뭐 14m가 넘어가면 안 된다. 자, 그럴 때는 요거 막 빼주고 16m까지 가능한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4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요건 아파트 설계할 때 어떻게 해요? 동 배치하는 거 설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하려 그거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나중에 졸업해 가지고 실무에서 한 5년 이상 되면 동 배치를 하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동 배치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업계획서 우리 그 사업 승인 계획으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단지를 내가 설계한다고 칩시다. 그 단지는 하나의 필지예요. 하나의 필지. 동일되지 않은 건물들이 있는 거잖아. 동일되지 않은 건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 다 내 땅, 내가 관련돼. 자, 그럴 때는 각각 본다는 각각. 그 대지의 높이를 그 지표만 그 대지 높이 그 건물의 높이 산정할 때 각 건물이 있는 그 높이, 그 바닥의 높이를 산정한다. 그 내용이에요. 당해 건물.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거 오는 아파트 단지 같은 거 이제 여러분 배치 계획할 때 뭐 높이 산다. 동일 대지 안에 있는 거고. 지금 보고 나중에 계속 지금 이제 공동주택 관련된 것만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만. 1조권은 원래 공동주택에서만 이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하거나, 그러니까 최강일조는 이거 1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최강일조를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최강일조. 최강일조는 공동주택에만 적용이 되고 정복일조는 지역에 일반 주거 지역이랑 전용 주거 지역에 있는 거고. 자, 여러분도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밑에는 주상복합이라 해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고, 그리고 뭐 4층부터는 오피스텔이거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인 경우,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요, 그런 경우. 자, 그래서 전용지역이거나 일반지역, 뭐 어려워. 이해가 안 되면 그때그때 물어보세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은, 그때 혹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 글로 보면은 이해가 더 안 돼요. 그나마 내가 얘기해주면 그나마 좀 낫지. 글로 봐봐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뭔지. 자, 그래서, 자, 복합 용도일 때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일 때는 자, 전체 높이를 보는 거고, 아닌 경우, 이외의 지역이죠. 뭐 상업지역 이런 경우에는 요 높이를 본다. 그렇잖아요. 이게 왜 취지가 뭐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건 이렇게 정한 건데, 하기로 약속을 한 건데, 전용주거, 일반주거 중에는, 전용주거, 주거 지역에는 어때요? 거주에서 이제 뭐, 옆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건물이 가능성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건물이 높게 짓게 하는 게 좋아요? 낮게 짓게 하는 게 좋아요? 낮게 짓게 하는 게 좋잖아. 낮게 짓게 해야 돼. 그러니까 높이를 최대한 그냥 전부를 다 높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30m까지 못 짓다 그러면 30m를 전체를 보는 건데, 뭐 상업적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업적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옆에 사람들이 사는 그 건물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덜 높이, 더 높이 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를 조금 더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높이 혜택을. 높이를 조그맣게 본다는 얘기는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높이를 내가 여기서 30m까지 높이를 칠 수 있는데, 3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실제로 상업지역에서는 6m까지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더. 왜냐면 조금씩 잡았으니까 더 높여지는 거죠. 30m가 위에서부터 보니까 밑에서부터 높이를 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높이를 치니까 더 높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좀 봐주겠다, 뭐 그런 취지인 거예요, 이게. 자, 중요한 거는 이거 깊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 이것도 이거 여기 또 사선 날리고 또 여기서 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뭐 그런 거 얘기하면 좀 더 헷갈릴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공동주택 경우에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이냐, 어떤 취지가 그냥 여러분들이 할 때, 이게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높이 산정해서 좀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먼저 그냥 알고 그때 가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못 찾아볼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그 지표면 산정. 어디를 기준으로 지표면을 산정할지에 대해서 봤다고 한다면, 자, 이제 지표면을 알았으니까 또 도로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도로. 왜냐면 지표만, 그 지표만 산정한 거랑 도로면이랑 다른 경우가 많죠. 같으면은 이제 심플, 클리어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지표면 또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도로는 특히 뭐, 어떻게 뭐, 어디에 뭐, 부산에 뭐, 거기 뭐예요, 거기. 부산에 그 뭐지? 그, 무슨 마을이죠? 부산에? 아씨,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거기. 거기 막 있잖아요, 거기 막. 절벽, 막, 산에다가 막 짓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도로 같은 것들이 막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가는 도로도 있고, 뭐, 건물 사이에 막 차이도 있고, 무슨 마을이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거. 부산에 그거. 그 산에다가 깎아가지고 막 옛날에 이제 피라미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지금 관광지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도로 간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 전면 도로가 어쨌든 대지라고 하는 건 도로랑 반드시 하나 맞게 되는데 전면 도로가 있다고 치면, 자, 전면 도로에서 같은 레벨일 경우는 여기 중심선에서 도로 중심선에서 높이가 건축물 높이예요. 근데 문제가 이런 경우죠. 도로가 더 높거나 도로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자, 도로가 낮은 경우에는 좀 쉬워요. 이거 도로가 높잖아요. 도로가 또 높아요. 그럼 얘는 좀 손해잖아요. 그죠? 그죠? 아, 손해죠. 도로가 높을 때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다 하더라도, 얘가 또 높다 하더라도 요만큼. 요만큼을 건축물 높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A자에서 하면 더 이 건물을 더 높여질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도로가 낮은 경우는 반. 건물보다 도로가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이에 지금 반이 여기 건축물 높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건축물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다는 거. 요거는 뭐, 논리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밑에 보면 똑같은 거죠. 아까 밑에 보면 우리가 보통은 경사면이랑 도로면이랑 같다고 보면, 결국에는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 레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도로 레벨. 이거는 도로 레벨을 알기가 쉽잖아요. 근데 도로가 이렇게 경사진 도로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는 그럼 도로 레벨이 얼마예요? 이거는 도로 레벨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인 거 알겠는데, 이건 여기가 레벨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도로 레벨. 도로 레벨 어디예요? 이거는? 요 도로 레벨을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건축물이랑 도로랑 만나는데, 건축물이랑 도로가 만나는데, 여기랑, 요쪽 건축물 도로랑 만나는데, 자, 아까 똑같아. 아까 우리 지표면 계산할 때랑. 여기랑 가중평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로 레벨인 거예요. 도로 레벨. 그 도로 레벨은, 아까 도로 레벨이랑 지표면 레벨이랑 같죠. 도로랑 지표랑 같이 있다고 한다면, 뭐 같은 거고. 똑같은 거죠. 아까 이거. 도로 가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도로라고 한다면, 이게 전면 도로라고 한다면,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 말고, 이 올라가는 도로의 도로 레벨은, 아까 똑같이 가중 레벨한 요 높이로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헷갈리는 것도, 이게 도로가 만약에, 전면 도로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도로가 이걸 뚫고 지나가는 도로라고 치면, 그거랑 또 이제 해가지고 반반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이거. 실제로. 헷갈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계획할 때는 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대충 3층 높이, 이제 뭐 3층 높이나 이런 거 뭐 사면은 뭐 층 높이 맞춰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시험 볼 때, 그냥 여러 번 기사 시험 말고, 나중에 이제 막 혹시 뭐 건축사 시험 같은 거 본다고 했을 때는 다 적어줘서 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 높이 산정. 그래서 도로 레벨도 가중평균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리고 몇 가지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높이에 대한 어떤 뭐 기준들이에요. 기준들. 이제 조금 어렵 어렵다고 되는 부분들은 다 못해요. 좀 어려운 이유는 주로 예외 규정을 많이 봐서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내 땅 높이랑 도로 높이가 같을 확률이 높고, 거기다 지으면 그게 높인 건데, 예외라기보다는 약간 사이드로 나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경사가 재 있거나, 또 그 경사가 져 있는 땅에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따라서 평균 기준 레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 자, 천만 높이 이거는 그냥 뭐
기준이죠. 처마 높이라고 하면은 처마가 여기잖아요. 그 깔돌이 우리가 보면 우리 보 있죠. 보 이게 대들보 이게 대들보고 이 보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쪽에 돌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한옥 건축할 때 건물이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건물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디가 앞이에요? 건물이 지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나라는 어디가 앞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쪽이 앞이잖아요. 그렇지? 경사면. 그러니까 종묘 가보면은 경사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경사면 앞이고 양면은. 자, 그래서 경사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걸 보라고 하고, 요 반대로 가는 거 있죠. 이걸 돌이라고 그래, 돌이. 돌이. 이거 대들보 그래서 대들보. 제일 큰 보가 이제 대들보. 중간에 또 위에도 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보인데, 요 보를 지탱하는 걸 깔돌이라고, 처마돌이라고, 지붕 지탱, 처마돌인데, 요 깔돌이까지 요 높이를 바로 처마 높이라고 한다는 거야, 처마 높이. 이건 그냥 요거 그냥 사전적인 설명이에요. 우리 처마 높이를 왜 근데 하냐면은, 우리 처마 높이가 뭐 9m 이상 넘어가면은 구조기술자의 그 구조 계산을 받으라고 돼 있었잖아. 우리 그 처마 높이도 높으면 위험하니까 구조기술자가 구조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처마 높이를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아, 요게구나. 내력벽일 때는 요 내력벽 위부터 이런 거 이거는 그냥 기준이니까 이렇게 하기로 기준을 그냥 잡은 거고. 반자 뭐죠? 반자? 반자. 한자의 한자의 반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한자의 반이 반자가 아니라 천장을 요 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반자. 그래서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반자 높이는 그냥 요 바닥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높이까지 표면까지 높이를 우리가 반자 높이라고 층고라고 하죠. 층고. 아, 층고가 아니라 저기 그 천장고 하잖아요. 천장고 기억나나요? 천장고 얼마까지 하게 됐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높이 정해져 있잖아요. 2.1m. 2.1m 이상 천장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마 전전 시간에 했을 텐데. 왜냐면 2점이 너무 낮아버리면은 답답해. 그래서 사실 막 정신병 걸려.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천장을 우리가 정해졌는데.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또, 뭐 돔천장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막 하선수 돼 있거나 노출천장 같은 거 막 있고 막 그렇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가중평가하래, 가중평가. 천장고를 찾기가 어려울 때는 가중평균 해가지고 단면이 그나마 이거 똑같아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 전체 면적에다가 이거 단면이 좀 심플할 때 한쪽 면으로 될 때는 이 면적에다가 길이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길이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거 최적을 구한 다음에 전체 길이를 네 개를 다 나눠. 똑같아. 우리 도로에서 가중평균할 때 어떻게 해서 네 면이 레벨이 다 다르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네 개면을 다 전개도 그려가지고 전체 길이를 나누게 했잖아요.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것도 전체 길이를 다 나눠버려요. 이거 지금 최적에서, 이거 지금 V1, V2 최적에서 L2, 요거랑 요 길이 다, 네 개 길이 다 써. 아, 바닥 면적. 쏘리. 요거 바닥, 길이가 아니라 바닥 면적이네. 요거 지금, 요 최적에서 바닥 면적. 요렇게 됐을 때는 면적에다가 길이. 면적의 길이, 최적에는 바닥 면적. 나눠져요. 근데 요런 것까지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시험 같은 걸 본다 한다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로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뭐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아, 반자 높이가 있구나. 그래서 반자 높이는 1.2m인데 경사 가진 반자 높이를 할 때는 이렇게 심플하게 돼 있을 때는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단면적에다 길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최적으로 다른 경우 이런 사방면 다른 경우 이게 만약에 동으로 돼 있으면 더 어렵겠죠, 그죠? 계산 생각만 해도 좀 그러네요. 근데 반자 높이를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설계할 때 뭐 계산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 계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 나도 한편에 반자 높이 한번 계산을 대충 맞지. 그러니까 반자 높이에 대한 기준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 자, 층고도 이거 기준이 중요하죠. 층고는 아래층 슬라브 구조 바닥에서 여기 뭐야? 구조체. 아래층 구조체 바닥에서 위층 구조 발생. 그럼 여기 뭐예요? 여러분 이제 마감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거 피타일이잖아, 피타일. 피타일 걷어내가지고, 걷어내면은 이제 거기, 뭐가 있어요? 이제, 여기 뭐, 샘플 레벨인가 레벨 잡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어요. 이거보다 보통 5cm 정도 밑에 슬라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요 위층에 있는, 똑같아요. 그게 이제 층고의 개념이죠. 층고. 자, 그럼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층수는, 뭐, 층수.
지상층만. 층수 계산, 지상층만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층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4m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층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간을 본 적 있어요? 자, 한번 본 적 있어요. 어떤 거 봤더니 저쪽에 뭐, 저쪽에 있더라고. 내가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은 1층부터 한 10층 높이까지는 그냥 계단만 있어요. 계단만. 그리고 한 12층 갔더니 거기 레스토랑이 있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이런 건물은 그럼 레스토랑은 그러면 2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한 뭐, 보통 평균적으로 4m 잡으니까. 우리 초고층 건물 계산할 때 뭐, 100m 이상, 뭐 20층 이상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4m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층수를 계산하기 어려운데 법을 막 피해가려고 할 때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4m마다 하나씩 보겠다. 그러니까 뭐 40m면 11층이 되는 거죠. 11층. 예를 들면 11층 높이에 레스토랑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카페 있고. 그런 경우에는 4m마다 한다는 얘기고, 또 뭐 층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경우도 막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냐 층 높은 걸로 한다는 얘기. 이거는 가장 많은 층으로 한다는 거고. 옥탑집 아까 설명했죠. 똑같이 옥탑집은 8분의 1인 경우에는 산정 안 하는 거. 지금 높이의 규제가 중요해서 쉬는 시간 없이 할 거니까, 혹시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은 중간에 조용히 다녀와도 돼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할게요. 자, 이제 높이의 규제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 규제에 아까 했던 것들 다 설명했었던 내용들이 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높이의 규제에 대해서. 자, 어쨌든 높이에 대한 정의는 이제 산정 이런 것들은 이제 기준을 받고, 자, 그래서 높이를 어떤 그런 기준으로 높이를 규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를 규제할 때부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30m까지 안 돼라고 했을 때 또 어디서부터 30m인지가 알아야 되지. 그걸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거는 높이를 산정하는 걸 했다고 한다면, 자, 그걸 기준으로 이제 높이를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한하냐? 자, 그런 내용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높이를 제한하는 거는 크게 그냥 고도 제한이 있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일조위한 사선, 햇빛을 받을 권리한 사선이 있고, 또 없어졌지만 이제 없어졌는데 도로 사선이 있어. 도로 사선. 도로 사선이라면 도로 앞에 내가 도로가 넓어. 그럼 건물 높이질 수 있어요. 어디에요? 테헤란로 같은데. 그런데 도로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높이질 수 있어요. 그게 도로 사선 제도인데, 도로 사선 제도는 기본적으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부분적으로 죠. 부분적으로. 조례로 서울시에도 도로 사선이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도로의 건너편에서 아까 똑같아. 사선 날릴 때는 다 2대1로 날려버려요. 2대1 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건물을 너무 가늘고 높여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 미관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런 거고. 높이 지정할 때는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냥 밑에 것도 지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테헤란로에는 몇 미터까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 왜 지정하냐면은,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냥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을 그냥 하지만, 또 이게 도시계획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시를 또 이쁘게 하고 스카이라인을 좀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 사람들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도시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정책적으로 우리는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정책을 결정해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야 바로 도시 미관이라든가 경관 계획을 어떻게 하나라든지, 도시의 뭐 발전을 내가 잡았다 하는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하냐면 이제 뭐 하는 거죠. 허가권자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뭐 주로 이제 도시 계획, 경관 계획, 발전 계획, 요게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도로가 어느 정도 너비가 되는지가 좀 기준이 되겠죠. 뭐 좁은 데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상하수도 같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5배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안에서 정화조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도로 밑에가, 여러분들 테헤란로 밑에 가면은 다 하수도 배관이 쫙 있어요. 쭉 흘러가가지고 저쪽에 배수 소리가 간다. 그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여부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마음대로. 근데 그냥 무조건 한다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 요식행위를 거쳐라. 건축 시민을 해서 하고 공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막 하잖아요. 막 이런 거 보면은 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거 도로 사선으로 봤을 때는 건물을 높여질 수 없지만,
막 정신이라는 로비해가지고 우리 좀 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풀어주면 건물 막 높게 지면 그 땅값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거 가지고 막 로비하고 해가지고 막 비리 있고 막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게 다 저런 경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쪽 면에 심의를 거쳐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보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 미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높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취지는 이제 좀 개발을 억제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완화할 수 있다. 심의를 걸어서 완화할 수 있고 4번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높이라는 거를 규제를 어떻게든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고 그 외에 이제 법으로 그냥 정해진 아까 했던 것처럼 전북 1조, 최강 1조, 그 다음에 도로사선에 의한 그런 각종 높이의 규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전북 1조, 아까 전북 1조 설명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북 1조는 이제 뭔지 안다고 가정하고 대략적으로 자, 중요한 것만 다시 한번 찍어줄게요. 자, 전북 1조는 기본적으로 햇빛을 받을 권리, 채광이죠, 채광.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채광을 위해서 햇빛을 받을 권리를 북쪽에 있는 건물한테 보장을 해주는 건데 어느 지역에 사냐가 중요해요. 전용 주거지랑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사람들이 이제 주택만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는 뭐 이렇게 1층은 이제 뭐 보통 뭐 동인중개사 사무소고 뭐 지하에 약간 노래방은 없고 지하에 아무튼 지하는 그냥 넘어가고 2층 3층은 주거지역 이런 거 있죠. 이런 데가 다 1종 2종 3종이에요 1종 2종 3종 서울시에 한 50% 이상은 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이렇게 여기에서만 자, 정북 1조를 적용한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0m 이하인 부분은 어떻게 알았어요? 1.5m 무조건 띄고 10m가 넘어가는 부분은 2분의 1 사선으로 날려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한다. 이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로 설명하니까 뭐 한번 놓치면 좀 어려웠지만 글로 설명하면 좀 난데 그냥 여러분들 글로 보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대지 경계선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10m까지, 여기 10m잖아. 10m까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10m 넘어가는 데서는 요 사선을 이용해요. 여기 사선 오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마음대로 줘도 돼요. 그러니까 숙층까지는 10m까지는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올라가면은 이거 좀 힘들어지니까 10m가 올라가는 부분은 사선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사선이니까 요 사선 연장선 요거만큼 이게 건물이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정북 1조라고 해당되는 거고. 자, 그게 기준이고. 자, 예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예외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 예외가 있는 경우는 이것도 예외가 있는 경우는 20m 도로 앞에 20m가 도로가 있어요. 야, 이것도 보세요. 일반 주거 지역인데 사실에서 이 정도로 건물 규모가 나올 수는 없긴 한데 아무튼 도로가 보통은 이제 6m 도로 이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20m 도로인 경우가 있잖아요. 뭐 테헤란로 같은 거. 근데 테헤란로 같은 데는 보통 이제 상업지구가 이런 데이기 때문에 그 앞부분 상업지구고 뒤쪽은 또 일반 주거지구 막 이래요. 자, 20m 폭의 도로가 접혀져 있는 대지가 있다고 치면 이 대지 사이끼리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20m 도로인 경우 예외가 왜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보지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적어 들어가면 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저렇게 사선으로 정부적으로 사선을 해놨더니 건물망이 다 똑같더라는 거야. 이렇게 가다 이렇게 가거나 막 이렇게도 우리나라에 뭐 이게 뭐 전통 문화인가요? 외국 사람들을 봤을 때 건물이 이렇게 돼 있지 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근데 20m 도로면 뭐 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좀 메인 도로잖아요. 뭐 태어나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거기서 봤더니 다 건물 모양이 똑같더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거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 해가지고 창의적인 사고를 막는구나. 우리 그래서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왜 하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 넓은 도로 있을 때 좀 도시 경관을 위해서 너무 일률적으로 디자인하지 말자. 뭐 그런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되고, 마찬가지 다 나머지는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짓는 거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새롭게 세종시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원주에 가면은 무슨 뭐 그 많잖아요. 요즘 뭐지? 원주에 가면 뭐 특별 뭐 산업도시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요즘 막 짓는 신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지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잖아요. 이제 한번 대통령 선거 끝나면 막 하나 만들어지잖아요. 도시가. 자, 그런 데는 이런 쪽으로 적용하니까 좀 재미없더라. 그래서 그냥 이런 데는 예외를 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로 정해놓은 거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거. 이 땅은 이제 이런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땅이냐면은,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전현중은 일반 지역 위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경계야, 경계.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고, 이쪽은 상업 지역이에요. 딱 경계에서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라고 치면, 얘가 건물을 이제 이렇게, 이면에서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상업 지역이니까 사줄 필요 없는 거예요. 상업지역에서는 뭐 일조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계에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정부기지가 이 북쪽 방향에 있는 대지가 다른 지역이면은 얘는 건물을 이렇게 높여 지을 수가 있어요. 요것뿐만 아니라 도로가 있는 경우도 지을 수 있죠. 도로가 있는 경우도 유리해요. 왜냐면 경계지만 도로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 만약 공원이 있으면은 공원 건너편을 대지 경계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땅을 사야 돼요? 도로에 접해 있거나 북쪽 방향으로 도로에 접해 있거나 아니면 북쪽 방향에 공원이 있거나 이러면은 내가 마음 쪽 건물을 디자인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런 땅이 좀 조금씩 비싸더라. 그 와중에도 그 땅은 그래서 그런 땅이 왜 비싸지? 여기는 북향에도 왜 비싸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거 높이까지는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에까 끝냅시다. 그래서 딱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좀 챙길 게 아니라 또 남쪽에 있는 사람도 또 챙겨주자 라고 했어요. 두 개 당시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에요. 북쪽에서 내가 이렇게 좀 건물을 낮게 져가지고 빚이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남쪽에서 이렇게 지면 또 내가 또 빚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남일조를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최근에 나온 거라서 그래서 정남일조 이렇게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뭐 도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아까 했던 것처럼 실제로 뭐 서울시 이런 데서는 안 되고 이미 이제 재산권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는 이제 타협의 여지가 없고 이제 새로 짓는 데도 있잖아요. 뭐 세종시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기에 취지에 맞춰 가지고 좀 이렇게 도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일조를 좀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정남일조랑 정보일조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하나만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대상 지역에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한번 정남일조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똑같죠. 그래서 10m 이상 1.5 10m 초과하는 부분은 2분의 1 사선 날리는 거 똑같죠. 그리고 정남일조로 만약에 이게 지정할 때는 그냥 하지 말고 이제 공람시키고 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런 과정을 거쳐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는 보면 되고 정남일조. 근데 정남일조는 사실 그냥 법에서만 나오는 내용이고 실제로 요거를 설계할 확률은 거의 없다. 많이 있는 데가 뭐 세종시를 하더라도 뭐 이런 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강일조.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내가 공동주택을 지은 경우에는 지역지구 관계없이 내가 지금 아파트나 다세대씩을 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요런 데 상관있네. 상업지역 이런 데 빼고 여기만 빼고 자 내가 채광을 받는 창이 있잖아요. 창. 요게 채광받는 창이에요. 창을 있는 부분에서는 건물을 너무 저쪽 대지에다가 밭으로 지어 놓으면은 취지가 내가 지금 채광을 받는데 밭으로 지어 놓으면 이제 채광을 못 받잖아 내가. 그게 땅이 뭐 정부 지역이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꼭 정부 방향이 아니라 채광이면 채광이 있는 방향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에다 창을 내거나 이쪽에 창을 두 개나 내자면
그쪽 방향은 뭐 북쪽에 남쪽에 상관 안 하고 어쨌든 어느 정도 거리를 떼어서 이렇게 사선을 날려 가지고 지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뭐냐면 이런 거죠. 요거죠. 요거 태가 인조대지 경사 여기 있다 치면은 요거 똑같아 2대 1이에요. 2대 1로 날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리면 자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면 건물 모양이 이상하니까 보통은 차강열조 여기 큰 점에서 이렇게 짓거나 아니면 좀 겹쳐서 이렇게 하거나 해서 채광열조. 채광열조는 내가 채광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채광창이 있는 부분에서 하는 거. 채광창이 내면에 있다고 칩시다.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채광창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을 때는 어떻게 채광창을? 2m 있잖아요. 통풍, 맞통풍할 수 있게 2m 하는 이유가 저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런 거는 굳이 뭐 유독 우리나라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뉴욕 가면 옛날에 맨하탄 같은 데 가보면 옛날에 맨하탄에다 건물 지은 건물들 어땠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건물 못 봤어요. 미국도.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다 용적률 찾아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 그게 일조 때문에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니라, 이거, 미국 법이라든가 다 법을 다 가져와서 이제 해석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지은 게, 이렇게 건물 모양이 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 시그레 빌딩 아니에요. 뉴욕 가면 시그레 빌딩 있잖아요. 그 건물이, 원래 뉴욕에 있는 건물들이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짓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건물을 짓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 로필러 센터 이런 거. 이런 거는 뉴욕 가면은 옛날에 그 콘크리트로 지은 건물도 이랬어요, 건물이. 왜냐면, 이거 일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법으로 이렇게,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뉴욕이. 근데, 이렇게 하니까 건물이 다 이런 모양이더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도 뭐 그렇고 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거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니까, 건축 질서에서 유리하잖아요. 근데, 시크릿 빌딩은 이렇게 했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건물 이렇게 날려버리고, 여기 광장을 두고. 그렇게 했잖아요. 법이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법대로 안 하겠다. 그냥 건물을 미니멀하게 짓겠다라고 한 거.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다 체감일조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조례까지는 모르겠지만, 뉴욕 거리도 바뀌었듯이, 그렇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체감발전, 이거는 근데 오피스 건물이었고, 어쨌든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 해당되는 경우, 이렇게 체감발전을 한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근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적용 안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봐준다. 조례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조례로. 근데 문을 딱 열었는데 옆에 건물이 있어.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문을 차근차근 딱 열었더니 뉴욕에도 그런 건물 많잖아요. 딱 열었더니 바로 저기 문 열었더니 바로 벽이야. 아주 아주 싼 아파트 같아. 미국에 내가 아는 여기 뭐 동기 중에 한 명이 미국에 유학 갔는데 문을 열었더니 벽이래.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최강을 고려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일조권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같은 경우는 뭐 방학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주겠다는 거. 뭐 그런 개념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차강일조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더 하면 되게 복잡해요. 왜냐면 대지 경계선이 아니라 여기가 공통의 경우가 있잖아요. 공통의 경우거나 아니면 도로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 도로 끝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은 우리 단지 계획할 때 도로면에 높은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거는 도로가 좁혔기 때문에 차강일조가 이렇게 더 이쪽에서 멀리서 오기 때문에 건물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 쪽에다가 또는 공원 쪽에다가 무조건 건물을 배치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파트를 높이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보면 다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환상형으로 타워형은 말고. 그래서 뭐 건물이 이렇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이제 그러면 동일 대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이제 단지 계획할 때 동일 대진에서는 이제 마주보고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아파트 이렇게 지을 거예요.
다 동일 대진에 아파트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배치하면 그 요 높이의 반, 2분의 1. 이 높이의 반만큼 떨어뜨려라, 건물을. 여기 2분의 H. H만큼 떨어뜨려라. 2분의 H.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좀 주거 조건이 안 좋지 않아요? 안 좋단 말이죠, 이 조건이. 그래서 조례로 이게 2분의 2 H인 경우 있지만 0.8 H인 경우도 있고 또 1 H인 경우도 있어요.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자, 그렇고 도로면에 접해 있는 경우, 이것도 이걸 인동거리, 단지 내 인동거리라고 그래요. 이걸 단지 내에 인동거리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가 도로가 있다고 치면 도로에서는 도로 끝에서 사설을 치는 거니까 건물을 높이 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도로 쪽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 단지 배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해야 세대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대수 많이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세대수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멀리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좁은 한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건축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은 0.5배라는 거. 높이의 0.5배만큼 떨어뜨려라 하는 거고. 그렇다. 그러니까 채광창이 없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잖아요. 평면으로 봤을 때. 자, 평면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렇게 배치하는 거잖아요. 자, 아파트 이제 동플랜 할 때, 이게 측벽이에요, 측벽. 자, 측벽과 측벽 간. 측벽과 측벽 간.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요거 측벽이야, 측벽. 여기는 채광창이 없어요. 채광창이 없을 경우에는 몇 미터? 8미터? 그래서 8미터 이상만 떼면 되고, 8미터 이상만 떼면 훨씬 더 유리한 거니까 건물을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설계한 이유가, 여기로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 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설계하잖아요, 이렇게. 건물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배치하면 조금 더 넓어지니까. 그럼 훨씬 더 같은 땅 안에 훨씬 더 많은 세대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거 뭐예요? 얘랑 얘는 마주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이렇게 창에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주 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주 보고 있는 경우예요. 하는 거는. 이렇게 마주 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붙어. 근데 이거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동거리를 계산해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판상량 우리가 이제 짓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많이 살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마주 보고 있는 경우 8m. 그 측벽과 측벽 경우는 4m. 마주 보고 있는 8m고, 측벽과 측벽 같은 경우는 4m만 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기. 그래서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는 경우.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보면 8m. 외벽과 코너입 요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 이제 배치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배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어떻게, 그래서 요즘 아파트 어떻게 져요? 타워형으로 짓잖아. 타워형으로 짓는 이유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4개 세대가 들어가고, 이렇게 지면. 일조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잖아. 마주 보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지면 되잖아. 타워형으로. 그러니까 타워형으로 된 거 우리가 세대가 이렇게 길게 늘어진 거 말고 이렇게 4개 붙여 있는 거 있죠. 그 타워형이라고 아파트. 타워형이 뭐야? 타워야, 타워. 높이로 짓다는 거예요. 왜냐면 마주보지 않게 배치하면 돼요. 서로 마주보지만 않게 배치하면 높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주보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높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런 내용들이 있다. 생각할 줄 아는데, 요건 뭐냐면, 동일되지 않아서, 우리 아파트 몇 동, 한 10개 동 이제 배치할 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다왔네. 그래서 요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 하더라도, 보통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날리는데, 대지 경계선 바깥쪽에 도로가 있거나 공원이 있거나 하면은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유리하냐면, 이거는 뭐, 일조야. 채광을적, 정보일적 공통이에요. 공통. 반대편 대지 경계선을 본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공원이 있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원이 있으면, 다른 시설 부지가 있을 때, 이게 그게 아닌데, 잠깐만. 맞죠, 그렇죠. 공원 있는 거죠, 공원.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으로 보고, 근데 만약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반. 거기, 왜냐면 그쪽에도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건너편에도. 그래서 공동주택은 반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 근데 만약에 이거 뭐냐. 자, 요런 것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알박기 같은 거 하잖아. 뭐, 예를 들면은. 너무 조그만, 분할되지 기준은 너무 조그만 건물, 땅이 있거나. 나 여기다 건물 지을 건데, 이거 채워놨죠. 햇빛을 가리니까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대지를 안 보겠다는 거야. 뭐 공원뿐만 아니라 너무 좁은 뭐 너비가 좁은 그 대지 2m 대지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잖아요. 이격걸 뭐 이것도 안 되고 분할되기 뭐 60제곱미터, 30제곱미터 있었잖아요. 그거 너무 조그만 땅으로 알박기 해도 그거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일조권 안 봐주겠다는 거예요. 뭐 거기서는 어차피 건물을 못 짓는 거니까 또는 뭐 건축이 안 되는 거는 건물들 땅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무시하겠다. 내가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 일조까지 내가 봐줄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냥 무시해버려. 그런 내용.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시행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공원이라든가 넓은 도로의 면에 있는 땅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훨씬 더 많은 세대를 이제 분양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그래서 오늘 여러 수업 한 거는 자, 어떤 땅에 있어서 규모 계획을 하거나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면적과 높이를 가지고 그거를 규제하다기보다도 기준을 제시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단 면적이 뭔지 알아야 되고 높이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과 높이에 대해서 면적은 뭐고 높이 건폐율 용적률을 알기 전에 바닥 면적, 연면적, 뭐 대지 면적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높이를 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높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하는지를 아는 게 시작이고 거기에 맞춰서 높이가 나오면 이제 얼마 높이까지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 뭐 바쁘셔서 갔나 보네. 자, 질문 있네, 질문. 뭐 좀 내용이 좀 이해가 좀 그래도 좀 뭔지 좀 그래도 되겠죠? 이게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약간 이거 지금 이제 일조라든가 이거 설명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4학년이나 3학년 몰라요. 모르면 모르는 거야, 한번 그냥. 모르 넘어갔으면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근데 그때 가서 또 보면은 또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들 이 바닥에 있으면 졸업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거를 다시 아마 이 내용을 뭐 시험 보기 전에 다시 또 접하지 않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특히 일조 같은 경우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바닥에서 만약에 뭐 취업을 하거나 이 바닥에서 정확하게 그러면은 그냥 뭐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법규 시간 아니면 요 내용을 먼저 배우려고 하기가 좀 할 만한 데 없으니까 그래도 요 시간 안에 좀 요 내용을 좀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하고 나중에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나요, 질문? 자, 그러면 고생했고,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그럼 고생했습니다.